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안승찬 기자는 오늘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건강이 나빠져서 제가 대신 데려왔습니다.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네. 오시는 시간이고, 보통 여기 오면 뭔가 하나가 이제 도마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오랜만에 또 네. KTNG 요즘 뜨거운 이슈, 뜨거운가 잘 모르겠는데 이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제 저희 배웠던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제는 KTNG의 주주 제안을 한 네.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인터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고요. 오늘은 그 이슈에 대해서 김수원 편집장님은 좀 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네. 하시길래 역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언더스탠딩 김수원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인삼공사 분리 이슈가 살아있는 KTNG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원 편집장님 바로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작년에 산 거예요. 예, 아직은 협찬 심사 중인. 그렇죠. 네. 담배 인삼공사 KTNG. 네, KTNG. 이 NG를 지금 담배 회사, 인삼 회사 같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데, 그렇죠. 담배와 인삼으로 분할해서 둘 다 상장시키자, 이런 제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제 그 언더스탠딩 시간에 그 플래시라이트 그 캐피탈 파트너스 FCP 그 이상현 대표가 나와서 예.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재상장을 할 때 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주가가 좋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분할 전보다도 못한 그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그 과거 사례 같은 거 좀 들어가면서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 또 제가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마침 지금 그 FCP에서 주주 제안을 하고, 또 그와 거의 동시에 국내의 안다 자산운용에서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제안을 인삼공사를 분리 상장하자, 뭐 그런 제안이죠. 근데 이상현 대표하고 그 안다자산운용의 그 ESG 부문 대표하는 그 박철홍 대표, 태평양 그 법무법인 변호사 출신이시죠. 두 분이 그 제가 알기로는 FCP를 공동으로 창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현 대표는 칼라일 한국 대표를 하다가 나와서 FCP를 만들었는데, 그 무렵에 그 박철홍 그 당시 태평양 그 변호사가 그 로펌을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2020년 7월경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다가 21년에 그 박철홍 그 대표가 그 안다에 그냥 합류를 해버립니다. 안다 와서 ESG 부문 대표를 맡으면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제안이 나왔는데 보니까 약간 조금 다른 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도 무방합니다. 어제 뭐 이상현 대표 이야기도 뭐 안다 자료에 있는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한 묶음으로 보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선은 좀 분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인적 분할 공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쭉 뭐 시간이 흐르죠. 하다가 이게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분할하는 회사를 이렇게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분할 재상장을 합니다. 두 회사가 재상장을 하게 돼요. 네. 쪼개진 두 회사가 이렇게 재상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몇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주주가 주주들이 있죠. 여기 시총 100인 회사입니다. 네. 시총 100인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회사 두 개로 쪼개집니다. 네. 그러면 쪼개진 두 개 회사의 시총의 합이 최소한 이렇게 100보다는 커야 되겠죠. 보통 그렇게 이렇게 돼야지 분할을 의미가 하는 있죠. 맛이 분할 맛이 있죠. 예. 분할의 맛? 네, 조금 이상한데 아니 분할하는 의미가 있죠. 분할 전 시총이 100인데 두 회사로 쪼개놨더니 100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네. 분할의 의미가 퇴색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FCP하고 안다 자산운용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자 지금 KTNG의 시총이 100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담배 사업하고 인삼 사업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담배 사업 시총은 130. 그러니까 분할 전에 회사보다도 담배 하나만 가지고도 시총이 더 높다. 130이 나온다. 그리고 인삼은 거의 그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시총에 전혀 기여를 못하던 그 정도 수준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 숫자들은 한 40 정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SOTP 밸류에이션이라 그래서 예. Sum of the Parts 그러니까 담배 사업 부문하고 인삼 사업 부문을 각각 평가했더니 130과 40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합치면 170이다. 분할 전에 100이던 회사를 두 개로 나누면 170이 된다. 이게 이제 안다하고 FCP 자산운용의 그 예상입니다.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19년도 11월 달에 그 이지바이오라고 뭐 이렇게 사료 같은 거 그 사업하던 회사인데 그 이지바이오가 그 인적 분할했던 이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순자산이 3,024억입니다. 네. 자 이걸 이제 나눠요. 이렇게 이지홀딩스하고 이지바이오를 분할 신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 격인 홀딩스하고 실제로 사료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그 사업회사를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인적으로 분할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분할해서 새로 만드는 요 회사 있죠. 네. 요 회사의 순자산을 보니까 119억을 떼갑니다. 처음에 3,024억에서 요 회사가 119억을 떼간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분할 비율입니다. 3,024억 중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놈이 119억을 떼가기 때문에 네. 요게 0.04죠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분할 비율이 0.96 대 0.04, 홀딩스 0.96 대 바이오 0.04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홀딩스는 이제 남은 순자산이니까 3,024억에서 119억 빼면 2,905억이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사업을 두 개 쪼개는데 각각의 사업을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쪼개는 게 아니고 그냥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쪼개는구나.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사업에 속하는 자산,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업에 속하는 부채, 이걸 계산해가지고 순자산이 얼마인구나 이렇게 해서 떼간단 말이에요. 예. 어떤 중국집이 있어, 차이나 레스토랑이 있는데 짬뽕 사업을 이렇게 분할을 하면 짬뽕 사업의 가치 평가를 해서 분할하는 게 아니고 짬뽕 사업에 속하는 자산이 뭐가 있냐. 그래서 주방에 이거 뭐 짬뽕 뽑는 기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짬뽕 팔고 뭐 매출 채권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부채는 짬뽕 재료 사오면서 매입 채무 뭐 그런 부채가 있고 예.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산 빼기 부채를 해서 짬뽕 사업의 순자산은 얼마? 10이구나. 우리 중국집 전체 순자산이 100인데 예. 얘가 10을 가지고 나가니까 0.9 대 0.1로 한다. 이렇게 순자산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나가는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산과 부채, 요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요거를 부채로 인정해서 자산 빼기 부채에서 순자산으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예.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 비율이 0.96 대 0.4로 딱 정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분할 전에 5,793만 주에 시총이 2,468억인 회사였어. 요걸 이제 분할 비율대로 이제 쪼개면 됩니다. 예. 네. 자, 이지홀딩스는 5,565만 주 갖고 가. 네. 딱 0.96 갖고 가. 시청은 너네들은 2,360 갖고 가. 예. 2,369억. 자, 바이오는 228만 주. 왜 228만 주냐? 0.04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28만 주 갖고 가면서 시총을 겨우 99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분할 비율대로 하면. 예. 분할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 처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쭉 지나고 이제 분할 재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분할 재상장을 할 때 조금 조정을 합니다. 이게 조정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예. 조금 조정을 하는데 주식 수는 그대로야. 5,565만 주 대 228만 주 그대로인데 기준 주가와 기준 시총이라는 게 있어요. 야, 네가 이제 분할 재상장을 하는데 한동안 거래 정지돼 있다가 분할 재상장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 거래가 되니까 네. 홀딩스 너는 기준 주가를 4,195원으로 주겠다. 이 기준 주가로 봤을 때 너의 기준 시총은 2,335억이다.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너는 228만 주인데 너는 기준 주가를 5,840원을 주겠다. 예. 그러면 요거 곱해버리면 너는 기준 시총을 133억을 갖고 가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분할 재상장 당일날 아침에 시장 열리기 전에 동시 호가 시간에 네. 기준 주가의 50%에서 20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호가를 낸다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호가 매칭되는 결과에 따라서 분할 재상장 일날 시장 개시되는 시간에 이 회사의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기준 주가가 4,000원인데 8,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2,000원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50%에서 200%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지바이오가 기준 시총을 133억을 가지고 이제 분할 재상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근데 시장에서는 이 이지바이오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시장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지바이오는 돈을 잘 번다 이게 사업을 네. 그 사료 등등 사업을 갖고 있는데 영업 가치, 그러니까 연간 얘가 낼 수 있는 영업 이익에다가 얘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멀티플을 곱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예상 시총을 뽑아봤더니 1,500억에서 2,400억이 나온 거야. 얘가 기준 시총을 133억을 가지고 분할 재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얘의 그 적정 시총을 1,500억에서 2,400억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상 적정 시총에다가 얘는 228만 주밖에 안 갖고 나와. 그래서 228만 주를 나누니까 주당 적정 주가가 6만 5천 원에서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애가 분할 재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엄청 뛰겠죠. 계속 상한가겠죠, 며칠간. 대박 치는 거지. 그러니까 6월 5일 날 재상장을 했는데 19년도에 그 분할 공시 나오고 예. 6월 5일 날 재상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6월 5일 날 20년도 6월 5일 날 재상장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9만 5천 원이 간 거예요. 9만 5천 원이. 그러니까 기준 주가의 16배가 간 거야, 이게. 그렇죠. 예. 이래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이지바이오 주가를 보면 6월 5일 날 재상장을 하면서 이 상상상 가죠. 이렇게 상상상 가면서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지홀딩스는 걔는 이제 시총을 많이 갖고 나왔는데 네. 네. 생각보다도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상하게 이렇게 뜰 수가 없는데 한번 뜯다가 시장에서 정신을 차린 거야. 얘는 이렇게 뜰 애가 아닌데 해가지고 푹 꼬꾸라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대충 선방하면서 예. 자기가 처음에 부여받았던 기준 주가 그 선은 지켜가면서 주가가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지홀딩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지바이오는 어떻게 되느냐. 이날이 재상장일이란 말이에요. 예. 재상장일 날 상한가를 딱 쳤어. 그때 시총이 347억이죠. 네. 예. 시총 올라가는 거 봐. 주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시총이 나중에 1,000억, 1,200억, 1,300억, 1,400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도 여기 재상장일 날 얘는 뭐 한
4천 몇백 원이 이제 기준 주가였는데 그래도 5,520원 재상장일 날 해가지고 뭐 7,000원 갔다 6,000원 갔다 5,000원 갔다가 대충 뭐 4,000원 5,000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얘도 적어도 부여받은 그 기준 주가 기준 시총보다는 더 높게 유지를 했어. 많이 높지는 않지만. 네. 예. 뭐 이지 바이오가 뭐 팍 뜬다고 해서 이지 홀딩스가 막 꼬꾸라지고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가 흐름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KTNG로 딱 돌아와서 한번 봐봐요. 그럼 그 전에 저렇게 되면 두 개가 분할되고 나서 두 회사의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의 시총의 합은 원래 분할 전 이지바이오 그보다 시총보다 훨씬 큰 거죠. 커졌겠네요. 훨씬 더 크죠. 당연히 훨씬 더 크죠. 예. 분할 전에 뭐 시총이 뭐 2천 뭐 아까 얼마였더라? 한 2,500억인가 뭐 대충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지바이오 하나만 1,400억 가고 이지홀딩스도 뭐 2천억, 3천억씩 가니까 시총이 뭐 몇 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때 이제 이지바이오 분할 때 좀 이렇게 그 전에 주식 사서 싸게 갖고 있던 분들은 주식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은 돈 벌었죠. 뭐. 두 개를 쪼개졌는데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크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오래된 연인들은 서로 헤어지면 둘 다 행복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행복해요. 네. 예. 그게 뭐 경험에서 나오는. 한 사람은 그저 그렇고 한 사람은 막 날아다니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진작 헤어졌어야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분할을 할 때 이게 막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치 평가대로 뭐 시총을 주고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에 따라서 분할하기 때문에 이게 순자산 분할 비율이 이게 굉장히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업 부문이 분할을 하는데 얘가 떼가지고 나오는 순자산이 작아. 그래서 그 시총도 조금밖에 그쵸. 안 갖고 나오면 빵 그러면 분할 재상장할 때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겠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지금 KTNG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삼 사업이라고 하는 게 KTNG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별도 회사입니다. 100% 자회사죠. 자회사. 예. 네, 그러니까 KTNG는 담배 사업을 하는 회사고 여기 이제 여기 상장사죠. 네. 여기가 이제 100% 지분, 인삼공사 지분 100% 가지고 있는데 뭐 100% 지분이니까 당연히 비상장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이걸 0.9대 0.915 대 0.085로 인적 분할을 하라고 이제 안다자산운용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주주 자산으로 제안에서. 보면.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자, KTNG는 담배만 하고 여기에 이제 인삼지주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듭니다. 인삼지주. 그냥 지주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진생홀딩스. 네, 진생홀딩스를 이렇게 만들고 이 진생홀딩스 인삼지주가 밑에 인삼공사 지분을 100% 가지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삼지주가 되는 거죠. 밑에 100% 지분을 달고 있는 인삼지주.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 인삼지주하고 인삼공사를 합병을 시키는 뭐 필요하면 합병을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KTNG도 상장사고 인삼지주도 상장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상장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전속 회사는 이제 변경 상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에 우리가 인삼공사 이렇게 회사를 분할을 했습니다.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가 변경 상장할게요 하는 거고 네. 인삼지주는 새로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할 신설 회사이기 때문에 재상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상장 절차가 신규 상장보다는 좀 간편해요. 뭐 재상장도 그렇고 변경 상장도 그렇고 대충 심사해가지고 오케이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99.99%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두 회사 다 상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인삼지주가 이제 상장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여기 인삼지주하고 인삼공사를 합병할지 안 할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해야 될 이렇게 문제이긴 한데.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할 전에 1,000주를 가진 주주가 있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면 담배 915주, 그 인삼지주 85주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죠? 네. 주주로서는. 자, 이제 요게 안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인적 분할의 형태입니다. 인삼공사, 인삼사업을 분리 상장을 하는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네. 이제 주주 제안을 하는 건데,
뭐 안다 자산운용이나 FCP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지금 그 KTNG의 시총 이 자료가 이분들이 조금 옛날에 만든 몇 달 전에 만든 자료라서 그런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한 13조 정도 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10조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KTNG의 시총 10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담배 가치는 이제 5.5조로 보고 뭐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뭐 넷캐시하고 일부 이제 투자 자산, 투자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것들 4.7조. 요거 두 개만 합쳐도 이 10조를 형성하고 있으니 요 KGC 인삼공사죠. 인삼공사 가치는 이게 사실 마이너스 한 80 정도. 이거 두 개만 해도 지금 KTNG 시총을 형성하고도 남으니 아니 100%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인삼공사는 이건 마이너스 80 오히려 시총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이런 형태.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KTNG가 무진장 저평가돼 있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담배 사업에 가려져 있는 그 진생 인삼 사업을 분리 상장을 해야지 얘가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KTNG의 시총은 13조입니다. 예, 오늘 잘 모르겠는데 어제 12조 9,500억인가 하여튼 그런 게 대충 13조로 볼게요. 맞습니다. 13조. 예. 그러면 안다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0.915 대 0.085로 분할을 한다고 하면 자, 시총을 나눠야죠. 13조 곱하기 0.915, 13조 곱하기 0.085 하면 자, 이론적으로 담배 사업은 11.9조를 갖고 가고 인삼 사업은 1.1조를 갖고 가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산을 시총을 자산이 아니고 시가총액을 자, 시가총액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갖고 가게 되는데 나중에 분할 재상장 이후에는 이게 변하게 되겠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안다가 평가하는 인삼공사 지분의 가치는 2.8조입니다. 이론적으로 1.1조의 시총을 갖고 가는 회사를 안다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얘는 2.8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근거가 뭐냐. 자, 에비타, 영업현금 흐름을 한 1,760억 원을 얘는 1년에 이 정도로 창출해낸다. 유사한 기업의 EV 에비타 배수, EV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 그러니까 1,760억의 몇 배를 기업 가치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유사 기업의 평균치가 15배다. 그러면 1,760억에다가 15배를 곱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가 2조 6천이 나오는 거고 얘는 넷 캐시가 있다. 차입금보다도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차입금을 제하고도 순현금 넷 캐시가 1,870이 있으니 이걸 더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더해 주면 이 지분의 시가총액이 2.8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2.8조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 기준으로는 20만 5천 원. 그러니까 인삼공사 지분의 가치가 2.8조가 된다. 그래서 분할 재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이 2.8조 가치를 인식을 하고 주가가 이 방향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담배 사업의 지분 가치는 얼마로 보느냐? 안다가 보는 담배 사업의 지분 가치는 16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담배 사업의 에비타,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이 1조 3,800억인데 유사 기업들 뭐 필립 모리스 또 뭐죠? 브리티시 토바코 그런 BAT 같은 애들 뭐 이렇게 쭉 담배 회사들 글로벌 담배 회사들 평균 그 EV 에비타 배수 9.8을 곱해버리면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13조 5천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넷 캐시가 있다. 순현금이 있다. 2조 5천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줬더니 시총으로는 16조가 나온다. 16.1조가 나온다. 주가로 따지면 11만 7천 원 정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사업도 이론적으로 11.9조 시총을 갖고 가는데
안다에서 평가할 때는 지금 적정 시총이 16조로 보이니까 이것도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고 인삼공사도 1.1조를 봤는데 평가를 해서 2.8조로 평가되니까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두 개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면 합산 시총의 18조 9천, 그러니까 19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KTNG 시장의 형성 시총이 13조니까 13조에서 19조 시총으로 분할 재상장을 통해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예. 그러면 자, 이렇게 11.9조하고 1.1조 상황에서 만약에 인삼공사는 오케이. 가려져 있던 게 새로 이렇게 뭐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뭐 인삼 사업 이거 뭐 괜찮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근데 이게 분리돼 가지고 상장되었을 경우에 이 담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담배 사업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자, 인삼공사는 1.7조를 더해서 2.8조로 간다. 그러니까 1.7조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1.1에서 1.7조를 더해서 2.8로 간다. 그렇게 보는 건데 담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담배에서 1.7조 이상이 빠져가지고 얘의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그 시총의 10.2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합산을 하게 되면 13조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할 전에 13조 회사 아닙니까? 예. 네. 인삼은 예상대로 올라가는데 담배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합산 시총이 13조 이하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죠. 근데 지금 안다에서 KTNG가 너무너무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안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분석한 담배 사업의 그 밸류에이션은 얼마냐? EV EBITDA 기준으로 안다에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숫자가 2.7조에서 5.5조입니다. 엄청 높네요. 이게 저게 무슨 가치예요, 뭐 저게? 2.7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뭐 전체 시총에서 네. 뭐 이렇게 투자 자산하고 뭐 넷캐시 빼고 뭐 빼고 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2.7조다. 그래서 2.7조인 거고 5.5조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생필품의 그 EV EBITDA 배수가 5.5 정도 되니까 얘가 버는 그 EBITDA에다가 5.5를 뭐 5배인가 뭐 몇 배를 적용하면 5.5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인지가 안다에서 자료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기법으로 평가를 한 담배 사업의 EV EBITDA가 아주 가혹하게 보면 2.7조. 국내 그 뭐 필수 뭐 소비재 그 배수 기준으로 보면 한 5.5조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자료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최대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담배 사업의 가치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담배 사업의 가치가 그렇죠. 예. 많아야 5조인데 지금 10조가 넘는 KTNG가 왜 그럼 저평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아니 지금 그 KTNG가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이 회사가 캐시가 현금성 자산이 뭐 한 2점 몇 조가 있고 예. 또 투자 부동산도 뭐 또 2점 몇 조가 있으니 그게 그 한 4.78조인가 그것만 해도 뭐 지금 그 10조 기준으로 이분들은 10조 기준으로 봤으니까 캐시하고 투자 부동산만 해도 이제 5조인데, 절반을 차지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인삼과 거기다가 담배, 인삼도 있고 담배도 있는데 5조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KTNG 안에서 담배 사업 가치는 한 3, 4조 정도가 그럼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담배 사업을 뭐 한 뭐 2점 몇 조로 보게 되면 남는 거 뭐 한 2.7조 정도가 그냥 그 담배 사업의 가치라고 보는 지금 거고. 현재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만큼 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쪼개 보면 지금 2.7조밖에 안 나오는 거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뭐 국내 뭐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5배를 평가받으니까 EBITDA에다가 5배를 하게 되면 그거 기준으로 하면 5.5조는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그래서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지금. 그렇죠. 예, 그걸 적용하면 이 가치가 나온다. 네. 예. 지금 현재 KT&G의 구도하에서 담배 사업은 가치가 얼마고 인삼 사업은 가치가 얼마냐 그걸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뭐 어떻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런저런 기법으로 해봤을 때 2.7조에서 5.5조. 2.7조라는 것은 저평가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다에서 뽑아낸 수치인 예. 거고 이제 시장에 있는 기업들 상대평가로 하면 5.5조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범위 내에 있다는 건데 그럼 최대 5.5조라는 건데 그렇죠. 국내 기업 기준으로 국내 기업 상대평가 기준으로 최대 5.5조라는 건데 최대 5.5조의 기업이 분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11.9조의 시총을 가지고 분할 재상장을 한다면 요대로 지금 이 분할 비율도 지금 안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가 지금 수개월 동안 이 재무제표나 이런 걸 분석을 한 거예요. 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할 비율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냥 분리 재상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분할 비율 그대로 지금 현재 KT&G의 시총을 쪼개버리면 담배 사업은 11.9조를 갖고 가야 되는데 물론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바이오에서 본 것처럼 분할 재상장 직전에 이 재무제표 숫자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9조의 시총을 안고 분할 재상장 때 이제 빠방 하고 이제 시장에 여기 11.9 해가지고 빵 나타났는데 투자자들이 야, 이거 뭐야 이 자식 이거 뭐 너 앞자리 뭐 숫자 좀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죠 시총. 그렇죠. 지금 5.5조로 그 안다 스스로도 최대 5.5조로 보는 회사인데 이게 11.9조의 몸값을 안고 빵 하고 나타나게 됐을 때 그걸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 아까 안다는 그거가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합치면 18조라고 주장할 때? 합치면 18조라 주장할 때 16.1조가 예. 담배 사업의 그 분할 재상장 이후에 예. 담배 사업의 그 시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여기서 제가 궁금하면 안다 자산운용 등은 담배 사업의 가치를 방금 말씀하신 10몇 조요? 11조? 16.1조 분할 재상장 이후에 네, 16조로 보는 거냐 그럼 16조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6조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가 분할됐는데 근데 지금 이 사업 가치는 2.7조에서 5.5조밖에 안 되는. 지금 현재 국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지금 국내에 비교할 만한 기업들의 배수가 요거를 적용하면 5.5조인데 자 분할 재상장을 하고 네. 자 이제 그 일반 관련 담배 네. 이거 이제 과감하게 줄이고 완전 전자담배 중심으로 가고 뭐 KT&G가 뭐 전 담배 안 펴서 모르겠는데 뭐죠 릴 핏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 잘 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금 49%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를 제쳤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필립 모리스한테 밀려 있다가 예. 그 필립 모리스 제치고 49% 1등이고 압도적으로 이제 담배 사업 1등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어제도 그 말씀 하시대요. 그 경영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스탁 퍼포먼스 이제 어떤 주가 기준으로 해서 스탁 옵션이라든지 성과 보상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인삼 사업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담배 사업 딱 담배만 하는 게 아니고 인삼 말고는 담배를 하면서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사업들 이렇게 하고 전자담배 주력으로 하고 필립 모리스의 이제 위탁 그 판매 맡긴 부분들 그거 이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있으면 그거 뭐 과감하게 좀 깨고 해외 마케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2조가 될 건데 네. 지금은 많아야 5조 수준으로 처박혀 있다. 그렇죠. 그 안다가 주장한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상대평가 법으로 적용하면 5.5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삼공사는 빵 시총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뭉쳐 있을 때는 5조인데 이거를 둘 다 자유롭게 분할을 시켜서 하게 하면 담배는 11조가 되고 네. 인삼도
뭐 담배는 16조. 담배는 16조가 되고. 네, 16.1조가 되고 인삼은 2.8조가 되기 때문에 합산 18.9조로 간다. 네. 이런 이야기도. 왜 16조가 되냐면이라고 할 때는 지금 벌고 있는 걸 만약 필립 모리스가 그렇게 벌고 있으면 16조일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지금 필립 모리스라든지 그 글로벌 담배 기업들의 그 EV 에비타 배수가 한 9.8. 9.8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담배 사업에서 KT&G가 창출하고 있는 에비타 영업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한 1.3조, 1.4조 정도 네네. 가까이 되니까 예. 거기다가 글로벌 있습니다. 기업들 기준으로 9.8을 곱하고 그 다음에 순현금 오히려 이제 차입금 부채보다도 얘네들은 이제 캐시 갖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거 그거는 더하면. 기업 가치에 또 더해줘야죠. 그렇게 이제 될 더해가지고 거다. 뽑아보면 16조. 16.1조가 나오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게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안다 주장은 인삼공사인데 네. 인삼공사를 리브랜딩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올드하다. 약간 올드한 이미지니까 좀 젊은 감각에 맞게 리브랜딩, 좀 청년 감각으로 리브랜딩하고 네. 에너지 드링크 사업 이제 그 진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저기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저도 자주 마시는데 몬스터. 뭐죠? 정확한 몬스터 홀딩스인가? 몬스터 홀딩스하고 또 하나 뭐 있잖아요. 또 뭐 셀시어스인가? 뭐 하여튼 네, 뭐 있습니다. 에너지 네. 드링크.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이 에너지 드링크 이제 인삼, 홍삼을 이용한 에너지 드링크를 젊은 감각으로 하고 만약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국내 시장도 뭐 점유율을 30% 갖고 갈 수 있고 해외에서도 해외 글로벌리 그게 70조 시장이니까 그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게 되면 인삼 사업에서는 한번 승무 인삼 사업의 궁극적인 가치가 18조 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2027년까지. 인삼으로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2027년까지 인삼 사업에서만 그 에비타가 1조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에비타를 기준으로 배수 적용을 하면 인삼 사업에서만 2027년 가면 기업 가치가 18조를 넘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당장 발라내도 2.8조가 되고 지금 발라내면 2.8조로 갈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하면 18조까지 갈 수 있다. 그 다음부터야 뭐 23, 4, 5, 6, 7 한 5년 정도 잘 되면 잘 열심히 하면 18조 상회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겠죠. 연구를 많이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는 게 맞겠느냐.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도출했고 뭐 글로벌 에너지 드링크 기업이라든지 뭐 글로벌 담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서 예. 이렇게 숫자를 뽑아냈으니까 이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안다나 FCPS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까 조금 이견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네, 예.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 사업을 진출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뭐 3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가 얼마니까 이걸 뭐 1%만 먹어도 얼마다, 2%만 먹어도 얼마다 이런 이제 보고서 많이 만들거든요. 우리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네네. 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컨텐츠 생산하면서 야 컨텐츠 생산이 뭐 이렇게 저 시장이 얼마인데 우리 저 글로벌 모니터가 뭐 이렇게 코리아 모니터가 뭐 한 3% 먹는다고 보면 얼마고 뭐 이런 거 이제 앉아서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는 안 했겠지만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낙관적이다. 보고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안다하고 이제 FCP가 이렇게 합동으로 주주 제한 형식으로 이제 훅하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KT&G가 이제 공시를 내죠. 이제 네. 자사주. 자사주 3,500억 원어치 뭐 이제 그 취득하기로 했다 하는 공시도 내고 또 뭐 그렇죠. 예. 근데 요게 이제 자사주 취득 공시하고 또 그 배당
배당 그 주당 배당 200원 증액 검토한다 뭐 그런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 안다하고 FCP를 의식해서 그 어떤 주총 표대결까지 염두에 두고 뭐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요 공시가 밑에 있는 공시는 21년도 11월 달 공시거든요. 예. 그때 21년부터 23년까지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그 프리캐시 플로우, 그 잉여 현금 흐름을 활용을 해서 한 2.7조 정도는 주주 환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 주주 환원하는 방식이 보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배당과 배당 자사주. 주는 거, 배당 주는 거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보다도 뭐 자사주 매입 효과가 실질적인 환원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은 배당이 좋죠. 뭐 금방 이제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옛날에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네이버가 뭐 주주 환원을 엄청 줄이고 있다는 기사인데 배당만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사주가 있는데 그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를 전혀 계산을 안 하고 근데 그 자사주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주주 환원에 얼마나 돈을 쓰느냐를 따질 때는 배당하고 자사주를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사에는 자사주도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건 썩 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이제 작게 나오니까 시총 100위권 이내 기업 중에서 꼴찌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요게 이제 그때 공시가 나왔던 그 공시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취득 자사주 갑자기 자사주 취득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공시했던 거 이행하는 거고. 지금 배당도 올해는 배당이 어느 정도 나가야지 대충 23년까지 약속했던 주주 환원이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오니까 배당도 200원 뭐 증액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갑작스럽게 뭐 이제 뭐 안다나 FCP 때문에 이런 걸 내놓는 걸로는 좀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그 주주 제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좀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지금 담배 사업이 있고 밑에 인삼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에 뭐 상당한 뭐 캐시가 있고 그렇게 이제 딱딱딱 쪼개서 보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담배 사업은 요만큼 가치가 있고 인삼 사업은 이 가치가 들어갈 게 없네. 벌써 시총을 다 채워버렸어 앞에서. 그럼 이건 전혀 시총에도 기여를 못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 이거 100% 자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전혀 뭐 회사 시총에 그쵸. 사실 100% 자회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죠. 한 몸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총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KTNG의 그러면 생각은 뭐냐? KTNG는 그냥 저의 추정입니다. 네. 저의 추정으로는 현재 경영진 KTNG. 현재 KTNG 경영진의 생각은 100% 자회사 상태에서 IPO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요? 지금 이제 그게 이번에 화학 LG 엔소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인데. 여기 이제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 지금 안다에서 이제 그 자료상으로 안다에서 요구하는 게 그 올 반기 말로 KTNG 별도 재무제표 단독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2.2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매년 1조는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현금 자산 2.2조 중에서 1.5조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이미 약속한 거 말고 좀 추가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도 너네들이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1년에 1조나 나니 이게 뭐 반도체처럼 막 매해마다 수조 원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대량 설비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뭐 잉여 현금 흐름 여기서 그 KPX 투자라든지 그런 투자 현금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 1.5조는 빼서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좀 사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보니까 너네들 현금 요렇게 있고 장단기 금융자산 요렇게 있네. 그래서 2.2조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KTNG의 그 재무제표를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봤더니. 갖고 와서 보니까 예. 요거 이제 색깔대로 요게 현금은 이제 요거고 네. 단기 금융자산은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친 거고 네. 장기 금융자산은 여기서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딸딸 다 긁은 겁니다. 네, 네.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는 다 긁었더니 지금 2.2조가 나온 거예요. 네.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를 다 끄는 겁니다. 이 금융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장단기 금융자산 이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딸딸 다 긁어 가지고 지금 2.2조가 이제 이렇게 2.2조 현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KTNG가 이제 우리 주주 제한대로 분할을 하게 되면 KTNG하고 인삼공사는 별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자사주가 12%가 있으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요렇게 12%의 요 지분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예. 예. 요거는 생길 수가 있는데 요게 또 네. 반드시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 분할돼서 나가는 회사가 그 발행하는 그 신주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사주에 대해서 네. 자사주에 대해서 인삼공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선택에 따라서. 그럼 반드시 그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해왔죠. 자사주가 있으면 이 자사주에 대해서도 떨어져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이 자사주에 대해서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다 뭐 이런 게 생겼는데 예.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이게 이제 하도 말이 많고 뭐 국회에 이제 뭐 법률도 개정안도 올라가 있고 하니까 뭐 안 할 이유는 없지만 한다면 한 12%, 뭐 안 하면 빵인 거고 해봐야 12%라는 거죠. 그러니까 KTNG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남남인 관계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하니까. 분할하니까. 예, 당연히. 네. 예. 근데 남남인 관계인데 뭐 우리가 그 인삼공사 뭐 쟤들 뭐 뭘 하든 말든 우리가 우리 뭐 담배나 잘 하고 해야지. 쟤들이 뭐 돈 번다고 해서 이제 우리한테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100% 자회사일 때는 얘들이 돈 불과하면 내 거니까. 이게 이제 내 거고 이게 뭐 우리 밸류에이션에 도움이 되나? 뭐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런 관계로 가버리면 완전히 이제 독립경영 체제로 가버리면 KTNG 입장에서는 뭐 인삼공사 뭐 우리가 뭐 남남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KTNG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현 경영진 그렇죠.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그렇게 때는 볼 수가 있다는 다 내 거죠. 건데. 인삼도 내 거. 그렇죠. 사실은 말은 안 되죠. 경영자께 아니라 사실 주주들 거죠, KTNG는 주주들 거죠. 주주들 거니까. 그렇죠. 주주들 거니까 네. 주주들이 내가 양쪽 주머니에 나눠서 담든 한쪽 주머니에 몰아서 담든 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사실은 지금 경영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KTNG는 이제 지금 요 형태 있잖아요. 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형태 여기 이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요. 빨리 안 보여주시네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100% 자회사 상태에서 네. 이 IPO를 해서 이제 이 새로운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인삼공사 사업도 하고 이제 신규 사업도 하고 또 뭐 일부는 이제 KTNG의 뭐 신규 사업 미래신성장 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갚버리면 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리상장하는 과정에서 돈 생기는 건 별로 주주들은 좋을 수는 있죠. 네. 인삼공사 만약에 예상대로 인삼공사도 올라가고 KTNG도 올라간다, 담배도 올라가고 인삼도 올라간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안 가면 또 주주들 입장에서 자칫 손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회사로 이제 신규 자금, IPO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뭐 인삼에도 쓰고 뭐 담배에도 쓰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인 것이고 물적 분할 이후에 IPO를 하는 그 왁구 그림이 그런 이제 그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인삼공사 뭐는 뭐 물적 분할한 지가 20년도 더 됐기 때문에 IPO용으로 뭐 이렇게 물적 분할한 건 아니지만 저거는 저 KTNG 위에 회장님이 계시면 야 인삼도
내가 창업한 거고 막 다 내 건데 왜 그걸 따로 보내? 밑으로 넣어 하겠으나 그렇죠. KTNG는 그렇게 할 분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없죠. 그리고 저 안 꺼내면 주총에서 참석 주수의 3분의 2 못 받을 거고 괜히 현재 경영진만 이상한 상상한다고 다음 임기 때 잘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보호해줄 회장님이 없는 KTNG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현재 관리소장님이 왜? 그렇죠. 네. 이게 뭐 이제 KTNG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제 뭐 FCB의 이상현 대표가 KTNG 경영진 만난 이야기도 하고 또 백복인 사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백복인 사장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렇게 마인드가 굉장히 오픈돼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경청을 굉장히 잘 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제가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아시는 만나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경청하고 이렇게 귀를 많이 기울이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상현 대표가 평가한 거하고 일치를 합니다. 이상현 대표가 굉장히 잘 들어주고 뭐 직접 이제 뭐 존경이라는 단어까지 썼듯이 그랬기 때문에 과연 그 백복인 사장도 이사회 멤버 중에 하나일 뿐이고 거기는 또 다른 사회 이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사회 안건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 지금 주주 제한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 주주 제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장 회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3% 이상 지분을 가지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장회사 같으면 1%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 주주 제한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어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거나 또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면 그 수용을 해서 그 주주 제한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주총 안건으로 올릴 게 아니고 이게 그 안다나 FCP에 이게 굉장히 그 좋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당연히 이거는 그냥 시행을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분할 공시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사회에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 분할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주주가 제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총회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회사 쪽하고 그 제안한 주주 쪽하고 일종의 표대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현 경영진과 그렇죠. 안다 연합군. 그렇죠. 이사회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사회에서 이게 맞다 싶으면 뭐 그냥 거기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사회에서 그 분할안을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분할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총의 승인은 받아야 되죠. 주주들한테 이제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표대결은 아니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사회에서 이게 지금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이렇게 부결 나가리 시키는 게 아니고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내년 정기주총에 이분들이 임시주총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 정기주총에 이제 주주 제한으로 해가지고 현 경영진하고 임시주총 요구하려고 해도 지분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임시주총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 이상은 6개월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주주 제한뿐만 아니라 임시주총도 요구를 할 수가 있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뭐 주총 다 됐으니까요, 사실은. 사실 지금 임시주총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굳이 뭐 급하게 할 것까지 아니라고 하면 내년 3월 주총에서 그렇죠. 만약에 결국은 안건으로 이래나 저래나 올라오겠죠. 그렇죠. 안다 연합군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래나 저래나 올라올 텐데. 그렇죠. 뭐 안다나 FCP도 이제 해외 이제 패시브 펀드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작업도 하고 하려면 임시주총 해가지고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해외 주주들 이렇게 만나서 설득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결권 행사 대행 기관들 이렇게 미팅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자료도 주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계 펀드들이 어떤 쪽에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개인들은 어차피 주총 안 오시니까 지금 그러면
국민연금 IBK 이 정도가 검은 머리 주요 주주고 국민연금 IB 검은 머리 주주요? 예, 국민연금이 왜 검은 머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연금이니까 까맣죠.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만 아는 줄 알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라 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 의결권 자문 회사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이제 그 권유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 기관들은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하는 거죠. 예, 보고 100% 그대로 하지는 않는데 웬만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분할될 걸로 본다, 안 될 걸로 본다. 만약 분할된다면 합계 시총은 커질 걸로 본다, 안 커질 걸로 본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주주들이 궁금한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상. 분할될 걸로 본다, 안 될 걸로 본다는 건 주총표 대결을 해서 진다는 거고. 아니 저 숫자 자체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분할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시총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사실 누구도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모르는 지금 거죠.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분할 재상장을 할 경우에 이제 보통 때 같으면 그 이제 분할 재상장에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타이밍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KTNG는 보면 요즘 주가 내린 거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더군요. 일봉들을 보니까 킹달러 대표적인 킹달러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KTNG의 K가 그게 킹달러일 때 K입니까? 그게 코리아 타바코 앤드 진생이 아니라 코리아 투모로우 앤드 글로벌?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생 아닙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거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저 들은 까먹었는데. 알겠습니다. 분할을 할 때 이렇게 하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김수원 편집장님도 언젠가 처음 아셨겠죠? 그랬겠죠. 그럼요. 예. 한 20년 전에 처음 알았던 거예요. 네. KTNG의 이슈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